군인 시절에 받았던 표창장인가요? 네, 표창도 있고 상장도 있고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휴가 나갔을 때 네. 여학생분이 이제 뇌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네. 부조해가지고 뭐 그때 도봉 소방서장께서 뭐 신문도 좀 내주시고 표창도 주시고 뭐 이랬던 것들도 있고요. 하사 때 이렇게 네. 군단장 표창을 받고 또 이렇게 종인교 소장님 표창도 받을 정도면 되게 잘 나가는 거거든요. 이런 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, 맞아요. 솔직히 군대에서 암묵적으로 너 진급해라, 너 네. 장기해라 네, 라고 맞아요. 밀어준 사람한테 넣어주거든요. 맞아요. 이렇게 받을 정도인데 도대체 왜 전역하신 거예요? 제가 가장 많은 거를 불태워가지고 열정을 태워가지고 생활을 했던 게 군생활인 것 같아요. 원래 이런 군단장 표창 같은 경우도 장기를 앞둔 뭐 부사관, 장교 위주로 이렇게 챙겨주시고, 또 이 종인교 같은 경우도 동기들하고 경쟁해서 네. 1, 2, 3등 안에 들어야 이런 것들이 상장으로 나오고 이런 메달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런 걸 갖고 자대로 가면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. 그렇죠. 일단 얘는 되게 우수한 자원이다, 키워야 된다,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은데, 제가 군 생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있다면은 그 조직이 갖는 한계였던 것 같아요.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요즘엔 부대 안에 복지시설로 카페 같은 게 잘 조성이 돼 있거든요. 이제 그런데 점심시간에 많은 간부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줄곧 진급, 장기, 뭐 어떤 관사 얘기,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사로 가서 할 수 있을까,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봤을 때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또 부자인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군인이 돼서 그런 돈을 탐하면 물론 안 되는 윤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 앞가림할 정도, 경제적 자유, 아니면 관사 퇴거하고 나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내 집,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10년, 20년 뒤에 내가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만족할 것이냐를 생각을 했는데, 그게 아니더라고요.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, 더 밖에서 노력하면은 뭔가 많은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들었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좀 생겼었어요.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배우고 싶다, 회계라는 거.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이제 합격을 했어요. 합격을 해서 내가 대학을 처음에 가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뭐 주임원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이버대 가라, 너 장기하는데 대학 그런 거 필요 없어, 대학 뭐하러 가,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가 되게 자기 개발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다. 그래서 군에서 이제 인권 서포터즈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. 네. 군의 인권을 좀 목소리를 들어서 초급 간부들 거주하는 거 목소리 들어서 좀 개선하겠다, 막 이런 취지로 열렸던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도 참석해가지고 육군 본부에 가가지고 제가 막 발언도 하고 이랬었는데,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수지역 벗어나서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줘라, 왔다 갔다. 왜냐하면 위수지역이라는 거는 과거에 교통이 어려웠을 때 즉각적으로 좀 대처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못 벗어나게 잡아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제가 철원에도 있었고 포천에도 있었지만 구리 포천 고속도로도 뚫렸고 해서 1시간이면 서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.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교통 여건이 제일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못 나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. 사고 칠까봐 책임을 져야 되니까. 연대의식 이런 게 지휘관들이 있어서.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막중한 네. 그 부담감이 또 크긴 크죠. 오히려 저는 그게 조직에 좀 쇠퇴를 가져온다고 생각해요. 네.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, 또는 지금 역량이 없더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수준이 높아지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지 못하게 하지 마라,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더러울 것 같아요. 당장의 사고는 없지만 네. 앞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. 병과가 어떤 병과 하셨어요? 전 재정병과라고 해서 옛날에 격리라고 불렀고요. 아니 근데 재정병과는 좀 더 탄력적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? 재정병과였기 때문에 서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. 오히려 이런 행정병과가 아닌 전투병과들, 보병, 뭐 포병, 기갑 이런 친구들은 어딜 나가겠다는 꿈을 못 꾸죠.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바로 출동해야 되고 당직도 작고 전방으로 갈 확률도 되게 높기 때문에, 오히려 행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공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휘관한테 좀 더 설득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표창장도 많이 받고 학벌이 괜찮으면 네. 재정병과에서 부사관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? 부사관으로서 더 생활을 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냐를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행정 쪽을 다 군무원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. 그래서 옛날에는 부사관으로서 제일 잘하면 갈 수 있었던 곳이 이태원의 경리단길이라고 부르는 재정관리단이 있었고요. 근데 이런 재정관리단의 수장도, 제일 큰 그 직위도 군무원으로 바뀌었고, 도심권에 있던 재정병과의 자리들, 군인의 자리들은 지금 다 군무원으로 대체가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철원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포천으로 내려왔는데
포천에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. 더 상급제대로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전의 후방 자리가 없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방에서도 그나마 사령부 쪽으로 가려는 그런 수요가 되게 적체됐기 때문에 네. 더 이상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도 없었고 미래가 좀 안 보였었죠.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. 야,